알아두면 쓸데많은 삼국지 이야기. 55번째 이야기. 전공을 밝히려는 것이 아니라 벌을 받기 위함입니다. 쫓기는 조조를 몰아치는 공명은 각 장수들에게 명령을 내리지만 관우만은 아무런 명을 받지 못하였습니다. 군사께서는 왜 나에게 아무런 명령도 내리지 않는 것이오? 화내지 마시오. 나도 운장께 가장 중요한 곳을 맡기려 했지만 마음에 걸리는 부분이 있어 망설이는 중입니다. 그게 무슨 말씀이시오? 운장은 지난날 조조에게 많은 은혜를 입고 은혜를 갚는다고 맹세하지 않았소. 조조는 오림에서 대패하여 화영도로 도망칠 것이요. 그곳에 매복하면 조조의 목을 치는 것은 쉬운 일이요. 하지만 관 장군은 조조의 은혜를 잊지 못해 놓아줄 것이라 생각하오. 그렇지 않소. 나는 이미 문추와 알량을 베어 조조의 은혜에 보답했소. 더 이상 조조에게 자비를 베풀지는 않을 것이오. 만일 운장이 조조를 놓아준다면 그때는 어떻게 하시겠소? 군령에 의해 처벌을 받겠소. 그렇다면 군령장을 쓰도록 하시오. 좋소. 하지만 조조가 화용도로 오지 않는다면 군사께서는 어찌 하시겠소? 만일 내 예상이 빗나간다면 나도 책임을 지고 벌을 받겠습니다. 군사군, 하여금령, 문서장. 군령장이란 군령의 내용을 적어 시행하는 문서입니다. 관우는 굳게 약속을 한 다음 화영도로 출발하였습니다. 문장의 성품으로 볼 때 만일 조조와 마주친다면 놓아줄 거라는 생각이 두. 제 생각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니, 그럼 왜 문장을 화영도로 보내줬소? 제가 어젯밤의 별점으로 조조의 운명을 알아보았습니다. 조조는 내일 크게 패하겠지만 명이 다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니 운장에게 맡겨 은혜나 갚도록 하는 게 좋을 것 같아 그랬습니다. 조조는 험지를 벗어나 화영도에 도착했으나 병사들은 반으로 줄어 있었습니다. 한 무리는 뒤처지고 한 무리는 구덩이와 골짜기를 메우다 죽어간 것입니다. 하하. 승상, 어찌하여 또 웃으십니까? 사람들은 모두 주유와 제갈량이 아는 것이 깊고 꾀가 많다 하나 내가 보기에는 별것 아닌 듯하다. 만약 이곳에 군사를 매복시켜 두었다면 꼼짝없이 사로잡혔을 것이 아니냐. 그러나 그때 나타나는 관우. 모두들 꼼짝 말라. 관우가 여기서 기다린 지 오래다. 모두 칼과 창을 들라. 여기까지 왔으니 다시 되돌아 달아날 수는 없다. 군사들이야 승상의 뜻에 따른다 해도 말들이 지쳐 달리지를 못합니다. 그러니 어찌 저들과 싸울 수가 있겠습니까? 나는 싸움에 패해 많은 군사를 잃고 이곳까지 간신히 피해왔으나 이제 관공을 만나 살 길이 끊기게 되었소. 바라건대 관공께서는 예정을 생각하시어 한가닥 살 길을 열어주시오. 지난날 이 관우가 승상의 두터운 은혜를 입었으나 알량과 문추를 베어 백마 싸움에서의 어려움을 풀어드렸으니 은혜는 보답한 셈이외다. 더구나 오늘은 군령에 따른 것인데 사사로운 정으로 명을 어길 수 있겠소이까. 지난날 장군께서는 5 관문을 지나며 내가 아끼는 6 장수를 뵌 일을 잊으셨소. 그때 이 조조는 장군을 뒤쫓지 않았소. 대장부는 모름지기 신의를 중히 여겨야 하는 법이오. 관우는 조조의 사정을 뿌리칠 수가 없어 그만 군사를 물리고 말았습니다. 관우의 소나기에서 벗어나 조조는 있는 힘껏 말을 달렸습니다. 그때 뒤처져 오던 조조의 군사들이 관우의 눈에 띄었습니다. 제발 살려주십시오. 저희는 이제 도망갈 힘도 남아있지 않습니다. 장요고, 오랜만입니다. 많이 힘들어 보이는군요. 내 이렇게 추레한 모습으로 관공을 다시 만날 줄은 몰랐소. 조조만 보내주려던 관우는 장교와 병졸들의 치근한 모습에 차마 그들을 칠 수가 없었습니다. 결국 조조를 따르던 부하 장수와 병졸들은 모두 무사히 화영도를 통과할 수 있었습니다. 조조는 저녁 때가 되어서야 겨우 남군에 도착할 수 있었습니다. 남군성에 들어간 조조는 사흘낮, 사흘밤 동안 싸움의 피로를 풀었습니다. 사흘 뒤에 조조는 문무 대신들을 불러 모아 잔치를 열었습니다. 나는 이제 허도로 돌아가 다시 군마를 모아오겠다. 그동안 남군성을 잘 지키도록 하여라. 적이 성을 공격해 오더라도 지키기만 하고 나가지는 말아라. 계책 한 가지를 편지에 적어 두었으니
위급할 때 펴보도록 하라. 조조가 허도로 길을 재촉하고 있을 때 유비 진영에서는 승리를 축하하는 잔치가 벌어졌습니다. 내가 이곳에 온 것은 전공을 밝히려는 것이 아니라 벌을 받기 위함입니다. 그렇다면 조조가 화영도로 오지 않았단 말씀이요? 그곳으로 왔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이 무능하여 그만 놓치고 말았습니다. 조조는 놓쳤다 하더라도 장수와 군사들은 사로잡았을 것 아니요? 얼마나 사로잡았소? 장수와 군사들도 전혀 사로잡지 못했습니다. 그렇다면 분명 조조가 베풀어준 은혜를 생각해서 일부러 놓아준 것이구려. 맹세의 뜻으로 쓰고 간 군령장이 있으니 군법으로 다스리지 않을 수 없소. 여봐라, 적장 조조를 놓아준 관우를 끌어내 목을 베어라. 군사 나원장은 도원에서 의형제를 맺고 생사를 함께하기로 맹세한 사이요. 운장의 죽음은 곧 이 몸의 죽음을 뜻하는 것이오. 이 점을 헤아리어 오늘의 죄를 기록해 두었다가 뒷날 큰 공을 세워 죄를 씻게 해주시오. 주공께서는 어서 일어나십시오. 어찌하여 아랫것에게 함부로 몸을 숙이십니까? 군령을 어길 수 없으나 주공께서 청하시니 말씀대로 운장을 못 베는 일은 잠시 뒤로 미루고 운장의 죄는 주공께 맡기겠습니다. 천문으로 조조의 명이 다하지 않았음을 안 공명은 관우가 조조를 놓아줄 것을 미리 알고 관우로 하여금 조조와의 관계를 청산하게 한 것이었습니다. 화영도에서 조조를 살려보내는 관우. 관우가 조조를 살려준 것에 대해 어떤 이는 조조를 제거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놓친 관우의 어리석음을 탓합니다. 또 다른 사람들은 관우를 일컬어 은혜를 갚을 줄 아는 의리의 사나이라고 말합니다. 이러한 화영도 이야기는 소설 삼국지에만 등장하며 역사 기록에는 화영도의 군사를 매복시켜 놓지 않은 유비를 조조가 비웃었다는 내용만 나옵니다. 화영도 이야기는 적벽대전에서 조조의 패배를 극적으로 부각시켜주지만 앞서 이야기했듯이 조조가 회복 불능 상태에 이른 것은 아니었습니다. 비록 작가의 상상력이기는 하지만 화영도 이야기는 제갈량과 관우의 묘한 긴장 관계를 말해주기도 합니다. 제갈량은 관우가 조조를 결국 놓아주게 될 것임을 예상하고서도 관우를 화영도에 매복시킵니다. 그리고는 조조를 살려 보내주었다 하여 군령에 따라 관우를 처형하고자 하나 유비가 살려줄 것을 간청하자 못 이기는 척 관우를 용서한 것입니다. 천문으로 조조의 명이 다하지 않은 걸 안 공명은 관우가 조조를 놓아줄 것을 미리 알고 조조와 관우의 관계를 청산하게 하려는 마음도 있었던 것입니다. 56번째 이야기. 유비는 조인의 병부로 양양과 형두성을 빼앗았단 말이냐로 이어집니다.